특집 물음표 살인내기 3회 언론 특집. 궁금한 것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들과 함께 세상 만사를 질문하며 돌을 닦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도사입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게스트들을 모시고 언론 특집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도 있고 몇 주 만에 만남인데 근황 먼저 얘기하고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최근에 코인을 많이 잃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좀 슬픔에 잠겨서 술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온다는 말을 몸소 겪고 너무너무 안 자다가 그냥 정신이 끊길 때까지 그걸 차트를 보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자마자 이걸 보는 제일 안 좋은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 좀 그 준비가 좀 미흡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해요. 네,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모시기 힘든 분들인데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오늘 또 김연경님 처음 오시는데 자기소개랑 근황 토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경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요새 여자 배구에 흠뻑 심취해 있어서 김연경이라고 칭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부서 이동이 있어서 뭐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리하고 뭐 이런 업무 하다가 최근에 뭐 기획 뭐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근데 전혀 모르는 분야여서 그냥 좀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하루하루를 학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학교에서 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잠깐만, 연결이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연결이 잠깐 안 되는데 학교에서 부동산 맞아,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립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사립학교의 재산을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기존에는 수익용 재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그런 다른 국립대학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학교들을 좀 서포트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수익용 재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주된 사업이 있다면 부동산 사업인 거죠. 그거는 사립학교라면 다 하는 건가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네. 그래서 제일 큰 게 있다면 뭐 건국대 스타시티. 그것도 학교에서. 그게 수익용 재산이야. 수익을 아주 크게 내. 거기는 아주. 그죠. 성공한 사례군요. 거기는 병원도 있고. 뭐 제가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도 상당히 부동산 잘 굴린다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옆에 했구나. 지하철로 한 4개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학교도 좀 잘 벌지 않아요? 잘 번다고 땅을 그렇게 투자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요즘 네. 저는 그걸 관리하다가 뭐 파견식으로 해서 학교 기획처에서 지금 근무한 지 2주 차 됐는데 좀 괴리가 있어요. 저는 전혀 학칙이라던가 교칙이라던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고 파견이 된 거라서 그런 것도 좀 공부하고 있고 몇 개 단과 대학이 있고 몇 개 뭐 대학원도 뭐 몇 개 단과 대학이 있고 뭐 학과가 있고 뭐 이런 거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칙 몰라도 잘 다녔는데 학교에서 직장인이 되면 좀 달라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기획처다 보니까 그런 걸 알면 좋다라는 식으로 또 잠깐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승진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승진을 했죠. 축하할 일 아니구나. 이 부서 이동이. 했으면 뭐 축하하는 거지 뭘 또 아니래. 저번에 축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 근데 또 이렇게 뭔가가 바뀌었다길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서 이동이 처음이라 조금 뜻밖이고 조금 어렵고. 주제를 바꿀까요 오늘?
네,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게스트 유영원님 소개랑 네, 근황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신월 3동에서 네네. 백수를 맡고 있는 35살 유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말은 백수라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들어오는 번역 일 정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 쉽지 않은 일을. 네. 쉽지 않고 벌이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절대 안 한다고 하시더니 왜 그거 하고 계세요? 그 몇 달 전에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일을 네. 어제 끝낸 거예요. 그거 네, 그게 그걸 그렇게 드디어 오래 어제 끝낸 걸렸어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안 가게 하지.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가게 장소 알아보고 있잖아요. 더워. 남을 녹할 때가 아니. 네네. 덥구나.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지내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뭐 사실 그게 엊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요. 어제 그냥 홍대 놀이터 가지고 맥주 마시고 놀았고요. 이 와중에 이러면 좀 곤란한가? 거기 야외였습니다. 이거 막 쳐져 있지 않아요? 그 출입 금지. 출입이 그 별들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메고 잘 놀고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누가 가자 그러길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가봤는데 네 그랬어요 어제는. 그리고 사실 제가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과정이 끝이 나서 이제 시험만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패스를 하면 이제 필라테스를 가르치면서 당장 호구지책을 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주 만에 보네요, 서재준 형님. 네. 근황 얘기 좀 해주시죠.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네, 근황. 저는 서재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뉴스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고요. 근황 뭐 그때 이후로 별 변동 없이 그냥 쭉 지내고 있어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운동도 못 하고 먹기만 먹으면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연락을 자주 하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지 지금. 질문을 안 나오잖아 지금. 네, 매끄럽지 못한 진행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코인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를 이렇게 스르륵 봤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감성적인 글을 쓰셨다고요. 그 되게 파괴적인 글인데 감성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니 뭐 요새 심리 상태가 그렇게 네. 아주 되게 좀 힘들어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유쾌하지 않은 글들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나은데 그걸 또 가리자고 하니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쓰는 편이 나았다. 근데 막 그거를 쓴다고 해서 제가 그 글을 쓰는 시각에 뭐 약과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지는 않고요. 매우 맑은 정신으로 쓰는 글입니다만 누구와 상반되게. 예. 그치, 그러니까 차트 보고 뭐 기절할 때까지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글을 쓸 때 맑은 정신으로 씁니다. 다만 나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 걱정해줘서 고맙네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반사. 뜨끔하기도 하고. 나는 당신이 제일 걱정돼. 저희 근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몇 개의 코인을 갖고 있었는지 변익수 씨. 얼마 넣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전 재산을 넣었다 해서 깜짝 놀래. 왜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그 되게 운 좋게 엄청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뭐 넣어둔 돈에 비하면은 엄청난 수익이어서 너무 고무가 된 거죠. 흥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멈추지 못하고 네버스탑. 그 하필 코인을 그러게요. 주식도 제가 있고 한데. 주식은 사실 좀 잘 모르겠고 코인은 약간 도박판이다. 코인을 뭘 알아? 그러니까 도박판이 어차피 도박판이다라는 생각에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좀 물어봐요. 돈이 생기면 옆에다가 돈 안 뺏어가니까. 기자님 지금 눈빛으로 욕하고 계세요. 눈으로 욕하는 중. 갑자기 조용하다가 어느 날 아니. 갑자기 가서 전 재산이 지금 흔들거린다는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뭐 주변에 뭐 아니 그냥 물어볼 사람도 질문 없고. 간단하잖아. 이걸 코인을 사요 말어라고 하면 나도 그래도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선생님. 정말요? 선생님. 그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아니, 뭐 너무 바쁘셔서 그래요. 우리가 뭐 코인으로 경쟁 그걸 답은 다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응. 아니 좀 주변에서 그러니까 욕심이었던 거야. 주변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만 벌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번 거를 막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어. 책임이고 본인들 다 각자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냥 전 조용히 나 혼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수익이 난 것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땀이. 아 근데 이게 정말 없던 돈이었으면 그렇게 상심이 안 됐을 텐데 제 그거를 팔아서 계좌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녹으니까 이게 마음이 녹았어? 마음도 어. 녹았어? 생각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온 마음과 몸이 다 녹지. 정말 막 손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막 잠시- 눈물이 나려가는데. 잠시 잊으라고 말한 것처럼 잊으시고 네네. 뭐 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잊고 어차피 그 돈은 한번 뭐 써보지도 않고 다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좀 내 돈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네. 좀 잊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목숨 하나 좀 운 좋게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자꾸 치환하지 말고 그냥 그 돈 내 돈 아니다. 그러고 네. 뭐 언젠가 또 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덕분에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제 특집 빨리 하고 싶은데 잠깐만. 그래서 내가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 특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네. 저도 경제는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동료 기자를 섭외해 준다거나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부터 경제 특집은 연말로 미룹시다. 그거 듣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양반 지금. 그리고 자기 지금 어떻게 복구할지만 물어볼 거지. 아니에요. 아. 제 경제에 대한 얘기 안 할 거잖아. 지금 내 아니야, 돈 아니야. 얘기할 거잖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느꼈던 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무슨 그 거시경제 거시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망원동에서 그 허름한 집에서 술 먹을 때부터 내가 아, 진토닉 가격 올려받아라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했. 너무 덥네. 그건 저도 얘기했어요. 500원이라도 올려라. 내 말이 그 얘기 안 한 손이 어. 없을걸요. 샴푸 왔던 사람 중에. 저는 한 번도 올리라는 얘기 안 하고 싼 값에 잘 먹었어요. 그냥 저 같은 손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 아니 뭐 네, 나도 그렇다고 돈을 더 준 건 아니지만 서도 네. 뭐 어쨌든 근데 정말 저는 언제나 환영해요. 근데 저 정말 이건 진심인데 좀 이거를 이렇게 부탁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막 그렇게 막 와달라고 밥 사준다 했지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저는 뭐 놀고 있으니까 이거 스튜디오 비용이랑 밥 사는 거 뭐 얼마나 합니까? 뭐 떡락한 거에 비하면 세 발 피어서 이거 뭐 언제든지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떡락한 거에 비하면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요. 정말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밥을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 여러분 근데 저 아직 안 잃었어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아니에요. 뭐 선소리야? 내가 좀 팔았어. 중간에 멈췄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요. 근데 좀 그게 없어진 게 너무 그런 것뿐이지. 뭔지 알지. 예, 괜찮아요, 저 아직. 전 샴푸르가 망하지는 않았어 한 번도. 어떻게든 버티는. 에어비앤비도 굴리고 하면서 네. 은근히 또 그죠? 은근히 돈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잘 들었고요. 정신 감사합니다. 차리십시오. 네, 어, 부탁입니다. 땀이 나. 예. 그래서 저가 또 이번에 또 코인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이런 거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계속 궁금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코인과 저 그 뉴스에 투자를 대한 지금 언론 탓을 하시려는 그런 시도인 건가요? 아직은 전혀 아닌데 그러면서 좀 궁금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뉴스를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옛날에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국어 시간이었나 그래서 뉴스를 뭐 비판적으로 읽어라 하면서 뭐 어떻게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뭐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만 했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모르겠는 거예요. 비문학 지문에 그렇게 막 뭔가가 실렸던 기억은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 전에 교육 과정에도 전에 형이랑 교육 과정에서 비슷하죠. 7차죠. 우리는 사실 그쵸. 우린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밟았죠. 몇 차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글쎄 그런 거를 교과서로 배운다기보다 아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조금 열성적인 선생님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성향이 다른 매체의 신문을 들고 들어와서 헤드라인을 비교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 굉장히 그
좀 급발진하시는 타입이었는데 네, 뭐 아무튼 도움은 됐었죠.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을 비교해 보는 것들은 그냥 저는 학교에서 그냥 그래라 하고서 끝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비교를 뭐, 한다던가 막 이런 뉴스를 보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저는 최근에도 종이 신문을 가끔씩 이렇게 사서 봐요. 어이구 신문사에서 들으면 와서 절을 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저는 항상 좀 책을 들고 다니는 편인데 책을 안 갖고 왔거나 그러면 그냥 하나 사서 보거든요. 그럼 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내가 읽는 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기술이 부족한 건지 이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뭐 질문에 답을 하자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뉴스는 아니죠. 우리가 그 뉴스라는 말 자체의 뜻에 좀 집착을 해보면 새로운 소식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갖고 본다는 전제는 조금은 안 맞죠. 그걸 보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 출발은 다 그런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신문만 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소스는 지금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보고 나서 의문이 드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으면 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질문의 어떤 그 요지가 기술적인 거를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것도 매우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물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성에 안 찬다 이거죠? 신문을 봐도 성에 안 찬다는 거지? 내가 당장 내 생활에 써먹을 만한 얘기들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무 먼 얘기기도 하고 이걸 보고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데 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소식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자기의 필요한 부분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한프루가 뭐 너무 본인한테 필요하지 않은 소식들을 다 보고 그거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두 분들 분들은?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어때요? 신문 신문 좀 읽어요? 신문보다는 저는 영상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TV를 켜놓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유튜브를 틀더라도 뭐 거기서 뭐 아침 뉴스를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틀어놓고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편이고 좀 웹상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 검색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를 접하던가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저는 그 하나 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를 했을 때 제가 요새 저는 그 TV보다 뭐 넷플릭스보다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요새. 그 아나운서의 브이로그를 좀 최근에 뭐 몇 개 봤는데 네. 그 MBC의 이재은 아나운서라고 네. 그 8시 뉴스 하는 네네. 아나운서가 브이로그를 그 열심히 올리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 뉴스를 읽는 방법이 저한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 아침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종이 신문을 한 5개, 6개? 뭐 주요한 그런 신문사들이겠죠. 그걸 다 읽으면서 이렇게 줄 치면서 읽고. 그분은 뭐 우리랑은 입장이 다르겠죠. 뭔가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 열심히 읽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그냥 좀 학습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더라고요. 언론고시 준비할 때 아마 습관일 겁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읽어본 적은 없는데 종이 뉴스라던가 다른 그런 거를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했고 그렇게 근데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지 않나?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뉴스를 왜 보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덮어놓고 저한테 왜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는 방법은 전 핸드폰과 PC를 읽거든요. 그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보지 이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뭔가 A라는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정보를 기자들이나 뭐 여러 언론인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축축축축 다지고 다져서 새로운 B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뉴스나 뭐 이런 데에서 뿌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B라는 거를 듣고 A라는 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읽고서 이 사람이 의도한 그 가공된 그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인데 거기에서 그 A를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평원님은 어떠세요? 뉴스를 볼 때 저런 비슷한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저는 지금 그 우리 참프루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정보가 딱 언론에 던져졌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배경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기자님이 사실 뉴스라고 하는 정보의 그 폼 자체가 이거는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새로이 던져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그걸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가 설령 지금 새로 뉴스에 떠오른 지식 자체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막 엄청난 속도로 나오는 생산되는 이 정보들을 내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소화하고 씹어 먹어본 경험이 있고 거기에 알맞은 인지적인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뉴스를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 게 뭐가 뉴스에 막 나오면 이거를 막 섭취를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안 갖춰져 있는데 이걸 좀 파고 들라치면은 이미 다음 이슈로 세상은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놓치고 떠나가는 임의 뒷자락만 잡으면서 지금 평생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네, 이게 질문이 조금 구체화된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현재는 외교 안보 북한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언론사가 뭐 몇 개인지 저는 몰라요, 사실. 네, 북한이란 검색어를 네이버에 치면 도저히 업무 시간에 읽을 수 없는 양의 뉴스들이 하루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글쎄 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제가 이 업을 하면서 계속 받는 질문이고 어느 정도는 답을 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 직업적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참프했던 답 안에 제 어떤 그 입장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관련된 분야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온갖 지식을 다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 첫 번째로는 내가 뭘 읽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 팔로잉이 오히려 잘 안 된다. 약간 이게 조금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언어로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놀다가 이슈가 넘어간다. 이걸 봐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걸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속도를 못 따라오는데 소위 말하면 지들 정보가 있는 애들끼리 놀다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이렇게 또 들려요. 또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뉴스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분야를 읽고 어떠한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좁혀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시대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만큼 뉴스 콘텐츠가 제 서두에 말한 말을 뒤집는 걸 수도 있지만 아주 신선한 정보들을 가득 안겨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너무 많습니다. 그 스피커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가 많아지면은 필연적으로 퀄리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 어느 분야에서나 다 똑같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광폭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내가 골고루 얻기에는 뉴스라는 매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이 언론사들이 어쨌든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에 대한 논란을 좀 잠깐 접어두고 나면 어쨌든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 어프로치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정보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 수단이라든가 뎁스는 분명히 있어요. 언론사에. 그거는 밖에서 그냥 학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의 정보 접근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뉴스를 읽을 시간들의 상당 부분을 내가 읽고자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라이브러리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도서관 들어가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1층부터 10층까지 다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딱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보고 대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뉴스도 그렇게 봐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이 참 와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안에 응어리가 하나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은 요약을 하면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알려고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조금 너무 두서없게 넓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핀포인트를 좀 해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넓은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이제 얻어가려고 할 때 바람직한 태도이긴 한데 사실 제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제가 이미 정해놓은 관심 분야라던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섭취하려고 뉴스를 보는 경우보다는 내가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담론이 뭐고 이슈가 뭔지를 좀 알고 따라가고 싶어서 그걸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이슈, 사안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오히려 고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막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깊은 지식을 얻으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뉴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뉴스를 봐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과 분야를 좁히는 것 자체가 약간 내가 처음에 뉴스를 보려고 했을 때 이 목적이나 의도랑 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전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세요.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뭔가에 대한 이슈를 팔로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흘러가 있다라는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브로드하게 넓게 지식을 접하고 싶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상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 이슈를 좀 팔로잉 하려고 했더니 이미 흘러가 버렸더라라는. 뭐 그런 것 중에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다 치더라도 대부분 정치 기사들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정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다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막 이런 합딜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중간에 올라타 버리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막 여기에 대해서 코멘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엄청 돌아가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 이게 저는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 사례가 이제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속편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이겠죠. 여의도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론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논박 중에 그렇게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것들은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 보는 걸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되게 스피디하게 논박이 오가는 것들은 검색하는 수준에서 보실 수 있는 거에서 더 깊은 얘기들이 오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분야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곳이 여의도긴 한데 그 부분은 언론에서 또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떤 뉴스가 진행되는 속도보다 내가 늦을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마음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오늘 갖고 왔던 제 스스로의 고민이 이게 도대체 언론사의 역할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동시에 굉장히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게 마치 강연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제 마인드셋은 얘기를 드려야지 또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언론은 도덕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거는 자기들이 쓰는 기사의 어떤 사실관계 문제 이런 거에만 도덕성을 요구받고 그들의 액티비티가 도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사는 그냥 정치적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기업이 경제 활동하는 거랑 저는 큰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이익 활동을 하는지를 밝히지 않는 데 있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죠. 정치적 이익 집단이라 사실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대주의를 지향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의 언론사들은 대부분 대선이 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밝히고 활동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놀라운 현상일 테지만 하지만 매우 명확해지죠. 내가 이쪽 후보를 지지한다면 저쪽 신문을 그러니까 구태여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참고할 만한 얘기가 있으니까 또 보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야 저 사람 저 언론사는 왜 저렇게 기사를 써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기를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그러지 않고 실체를 어느 정도 좀 이제 장막 속에 가둔 상태에서 속으로는 우리는 도덕 집단이 아니고 정치적 이익 집단이야라고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옳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질문들 몇 가지도 큰 틀에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어떠하게 사람들에게 깊게 다가가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방 털어버리거든요. 이 이슈를. 이건 우리한테 다뤄봤자 이익이 안 되잖아. 예, 버리거나 아니면 왜곡해 버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고루 얻는다는 게 되게 힘든 구조라는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뉴스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뉴스의 기능이 좋게 말하면 많이 변화가 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실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우리가 정말 아주 유익한 어떤 세상의 소식을 안다라는 것들은 그런 문화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 물론 이제 수많은 것들을 접해보고 내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뉴스도 그냥 이제 콘텐츠로서 그렇게 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답변이 계속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그 이익 집단이라고 보면은 저는 좀 제 생각에 그 우리나라 언론은 좀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건가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 집단으로서 정치를 예로 들면은 뭐 저쪽에 막 극좌파에서 뭐 극우파 뭐 이런 식 뭐 경제 뭐 그걸로 따지면 뭐 자유주의 뭐 어쩌지 공산 사회주의라고 해야 되나? 공산주의. 그러니까 언론의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다. 네네.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렇게 폭이 좁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쭉 내려오는 거일 수도 있는지. 글쎄 뭐 정당의 형태를 보자면 정치의 스펙트럼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 현상들이 거기에 맞게 바뀌게 마련인데 뭐 아마 언론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고 뭐 어떤 질문인지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일단 그 구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건 어느 나라든 주류 언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좀 사세는 크지 않지만 자기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또 언론들이 있는 그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문제는 있는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나중에 추천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주류 언론을 봤을 때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정치적 이익 집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요. 그러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한데요. 지적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 공산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삼성한테 아무리 도덕적으로 박해라고 해봤자 그들은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럼 우리는 삼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삼성에 대한 안티를 하거나 하는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앉아서 저들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아라고 연불만 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왜 갖추지 못하고 있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언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각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변하고 있는 뉴스가 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읽는 분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성 언론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아? 기성 언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대가 좀 지나갔어요. 거기서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지 않으면 아마 글쎄 뉴스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좀 뭔가 언론사들은 좀 도덕적으로 좀 청렴하고 뭐 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겠구나. 네, 자식이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익을 좀 따라가는 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드네. 저는 계속 뭐 이런 정치라던가 이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로 얘기가 흘러서 하나 좀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의 수단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이런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걸 또 홍보하고 싶고 그거를 기사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의 홍보팀에서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걸 그 왁구를 짜서 기자들한테 보내주고 기자들은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혹시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죠. 아. 지금 현재 언론사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들이 그런 기사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옛날과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이 회사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기를 일단 뱉어놓고 내가 나중에 편집이 필요한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파트는 크게 보면 정치 파트고 그 안에 이제 외교안보라는 작은 부분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비영업 부서입니다. 여기 돈 벌어온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북한 상대하는데 북한이 나한테 돈 주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그 경제부 산업부 쪽을 통해서 그런 이제 광고를 기반을 둔 기사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이제 회사에 주는 영업적인 이익이 상당히 큰데 그 기자들끼리 좀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니네 월급은 우리가 벌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뭔가 이제 또 이쪽 부서에서는 야 언론다운 기사는 우리가 쓰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제 충돌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은 저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다른 뭐 분야는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부동산 관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부서에서 버는데 옆 부서에서 너무 많이 쓸 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씨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막 뭐 몇십만 원 까달라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옆에서는 뭐 이번에 저희가 뭘 해야 되니까 뭐 커피 머신을 사야 돼요. 이러면서 막 몇십만 원씩 써. 그럼 나 너무 열받는 거. 근데 우리 부서의 그런 그 취향이라던가 이런 거는 반영 없이 본인들의 부서에서 원하는
맛으로. 커피 머신을 더 좋은 걸로 구입을 했어요. 아이 물론 우리가 그 커피 머신을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 있잖아 소소하게.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났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구조에서나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돈은 누가 버는데 쓰는 사람 제주는 누가 넘고. 그렇죠. 짜고 있지.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음. 잠깐 들었던 생각이 뭔가를 이렇게 그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글 같은 거를 이렇게 내보내는 게 언론이라면 언론은 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거고 그게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열심히 회사의 영업이익을 높이고 저의 월급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것 제 생각에 변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약간 전문 용어 같은 뭐 얘기를 하자면 뭐 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쓰고 얼마 정도 돈으로 그걸 바꿔 먹는 기자들, 뭐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현상들을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뉴스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는 맞거든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과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범을 되게 존중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사에 이제 사세를 넓히고 돈을 벌 거야라고 한다면 좀 다른 이름을 붙이고 그냥 노골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언론사라고 딱 앞에다 내세우고 뒤에서는 온갖 구린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보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언론사들이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건 또 다른 해결의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만서도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제공받는 자료를 계속 쓰면서 있는 언론사가 언론사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솔직히 그 질문에는. 약간 홍보대 행사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홍보대 행사의 가치를 깎아먹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농담처럼 진지한 얘기인 거예요. 언론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사실 그 그러니까 비유 자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다른 이의 디그니티를 깎아먹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뉴스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지금 여론을만 살피는 정도로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직장을 뭐 이렇게 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프루하고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항상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하는 게 그 좀 믿지 좀 마라 기사 좀. 근데 뭐 기사 하나만 보면 뭐야 범퍼처럼 귀를 팔랑거리고 날아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좀 저 되게 수동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낱말 잘 그거 듣고. 우리 한번 방송으로 만들어야 돼. 참프루의 캐릭터에 대해서.